이제 71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하지의 시림과 저림과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나는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건데 왜 자꾸 신경적인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왜 증후군이라고 얘기할까 약간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증상들이 지금 표현하시는 증상들이 일반적인 근골격계의 통증 증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근육통이나 혹은 다리가 아프거나 혹은 이제 뭐 인대가 뭐 다쳤거나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는 주로 저희가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운동했을 때 움직였을 때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지금 우리 71세의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감각 이상적인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것이 밤중에 쉬고 있을 때, 근육이 일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지 혹은 말초신경에 이상이 없는지 등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직 저희가 이제 체중이나 다른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사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수면 중에 혹은 밤중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나 혹은 움직이지 않을 때 갑자기 누워 있는데 다리 쪽에 이상한 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저리거나 시림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특징으로는 조금 일반적인 증상들과 몇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제일 좀 중요한 게 사실은 수면 장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불면을 조금 같이 호소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불편감 증상들 마치 그냥 아프거나 찔리는 것도 아닌데 시리거나 저리거나 뻐근한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사실 잠을 자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잠들기 전에 이 수면을 못 자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굉장히 피로나 무기력함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좀 일시적으로 주무르거나 만지면 조금 더 완화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조금 이제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파민 신경계 이상이 있을 것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신경계 증상과도 좀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진찰과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제 몇 가지 하지불안 증후군에 있어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의학에서는 이걸 주로 마목, 감각 이상이기 때문에 마목이라고 표현하거나 비증,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비증에도 증상들과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제 체중이나 몸의 상태 혹은 이제 키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되게 좀 몇 가지 구별할 수가 있지만 우선 이제 조금 우울증 가장 이제 실과 허를 따졌을 때 우선 이제 우울증의 표현이라고 하면 우선 습비를 조금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습비라고 하면 몸이 무겁고 처지고 또 이제 날이 굳으면 이게 더 심해지고 혹은 이제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비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혈 부족으로 인해서 풍이 동한 증상, 혈어 생풍을 또 의심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혈어가 점점 심해져서 음혈어 다시 말하면 진액이 완전히 고갈돼서 나타나는 음허의 증상이 아닌지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변증에 따라서 어떨 때 습이 많을 때는 오적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혈어가 많이 심할 때는 기국지향한이나 보신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허가 굉장히 심할 때는 기국지향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해서 약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어디 아픈데 그냥 다리가 좀 저리네 하고 방치하시기보다는 반드시 한의원이나 가까운 곳을 내원하셔서 내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몇 가지 이제 좀 잘 알려진 약제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 많이 쓸 수 있는 약제들로 의인 같은 약제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의인 같은 약제들은 주로 습을 없애는데 혹은 몸을 좀 가볍게 하는데 그다음에 힘줄이 당길 때 풍습비로 인해서 힘줄이 당길 때 의인 같은 약제들도 많이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또 이제 무독하다고 나타나 있는 감국이라고 하는 국화를 또 같이 활용하셔서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어지러움 증상들 같이 또 봐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약재는 천마라는 약재인데요. 이 약재도 되게 좀 보편적으로 무독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재인데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잘 쓰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니까요. 지금 알려드린 이런 약재들은 크게 독이 없고 아주 순한 약재들이니까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함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이제 다리가 저린다, 쑤신다 이러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한의원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장님 이렇게 뭔가 저리고 쑤시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환자분들은 혹시 이거 중풍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저리고 쑤신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림에 관련돼서 어떤 좀 분류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신으로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반으로 저리는 경우인데요. 한쪽 팔다리가 같이 저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뇌혈관 질환이나 중풍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뇌 경색이라든가 뇌 출혈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가 손상이 되면은 이 시상이라는 부위가 이 감각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저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잠깐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중풍 전조증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어요. 편측으로.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목이나 허리에서 일직선으로 쭉 타고 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에서부터 팔을 타고 쭉 저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서부터 다리나 엉덩이 쪽으로 당기고 저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디스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경추 사이에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삐져나와서 신경근을 눌렸을 때 그 피부 분절을 이제 따라서 이제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소적으로 막 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워낙에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진찰을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손목 이하로만 저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중풍도 아니고 그런 질환들이 아니고 이 손목으로 가는 신경에 좀 폐쇄가 돼서 좀 유착이 돼서 신경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런 자리들한테 침이나 약침, 도침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 그 상담 오신 시청자분 증상은 양 다리 아래로 뭔가 저리고 시리고 어떨 때는 화끈거리고 아니면 좀 감각이 둔하고 이러신 증상은 또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가 있거든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척수는 우리 뼈다구 해장국 보면 이렇게 척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척수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은 거기서 나와서 말초로 가는 게 말초신경이거든요. 근데 말초신경으로 갈수록 신경이 얇아지고 미세해지기 때문에 어떤 미세혈관의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면서 퇴행화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적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실 때는 5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는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가공식품 많이 드시니까 비타민 결핍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비나 뭐 일산화탄소 아니면 약물 중독, 뭐 결핵약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신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외에도 뭐 암이라든가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5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질환은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초신경 질환, 다리가 시리고 저리신 분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뭐 족욕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도 하고
특히 한약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에.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 중에서 일본에서는 일본 의사들이 한약을 좀 쓰는데요. 우차신기환이라는 한약 처방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초신경병증의 어떤 절인 증상의 효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뭐 소경활혈탕이니 우차신기환이니 오적산이니 아니면 몸에 맞춰서 쓰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들을 드시면은 어떤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전화 연결이 되셨으면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좀 이유를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이런 증상은 처음 생각했을 때 근골격계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근골격계 증상으로 뭐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뭐 디스크나 뭐 저린다고 그러면 디스크든 협착증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환자분처럼 수면 중에 나타나지가 않고 주로 이제 운동 중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분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은 잠자기 전에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면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리고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주물러주면 조금 좋아지고 하지불안 증후군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그게 수면까지 방해해서 불면증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어떤 근골격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뇌 기능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는 또 당뇨가 혹시 있으셔서 당뇨가 오래되셨으면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이라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된 합병증으로 약간 말초까지 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질환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심장에 너무 화가 많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심장이라는 거는 이 펌핑 기능을 하면서 사지 말단까지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화 때문에 심장에 화가 쌓여서 그런 기능이 조금 저하가 됐을 때는 심장에 화를 조금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방 이론 중에서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비는 소화기를 포함한 개념이죠. 사말은 사지 말단인데 비위 기능이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해서 순환이 말단까지 안 되는 경우에 혹시 이 환자분이 소화장애가 있으면 좀 그런 원인을 좀 생각을 해서 비위 기능을 조금 생각을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또는 심장병 혹은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이런 모든 좀 질환이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그게 좀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리고 시리고 이런 게 어떤 거다 상담 없이는 정확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 어떤 그 병명이 뭐 혈압이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쪽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병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말단까지 사지 말단까지 조금 증상을 완화를 시켜드릴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경우는 한방에서는 신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가 약해지면서 또는 간이라는 게 근육을 주가라는 어떤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병으로 보고서 그런 신장의 신정이라고 하죠. 가장 뿌리가 되는 신장에 가지고 있는 정수 또는 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작용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침치를 조금 꾸준히 받으셔서 사지 말단까지 순환이 좀 잘 되도록 도와드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때 아까 심장의 화 때문에 어떤 말단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화를 조절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스트레스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뭐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근육을 조금 자양
권장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조금 신경 써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냉온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냉탕만 하거나 온탕만 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관을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온탕 3분, 냉탕 1분 이런 식으로 냉온탕을 교대로 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온을 잘하게 해서 말단까지 좀 순환을 잘하게 하는 어떤 생활 관리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